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R 348번째 Fix to Seek Language Modeling Framework for Object Detection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윤성입니다. 네, 이 논문의 경우에는 힌튼 교수님께서 지난주쯤에 올린 지 굉장히 얼마 안 된 페이퍼이고요. 아마 페이퍼의 그 형식으로 봤을 때는 아이클리어를 타깃으로 하신 페이퍼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이클리어 데드라인은 좀 남았는데 조금 일찍 페이퍼를 올리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이후에 더 많은 그 멀티태스킹을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두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있어서 오브젝트 디텍션에 있어서 성능이 잘 나온 것에 대한 그런 하나의 리포트로 이 페이퍼를 먼저 정리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페이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오늘 페이퍼의 브리프한 내용, 그리고 페이퍼와 릴레이티드 된 워크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오늘 페이퍼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퍼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과 랭귀지 모델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사실 메소드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메소드를 잘 융합하는 그 과정이 조금은 흥미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이거를 응용할 여지가 많다? 그런 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는 조금 이 페이퍼 자체에 있어서는 그런 응용에 대해서는 꽤나 흥미롭게 보겠지만, 이 페이퍼 자체에 보여준 그런 실험들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거나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느낀 점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프하게 이 페이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내주고자 하는 게 바운딩 박스의 형태와, 그리고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클래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시퀀스에, 그러니까 토크나이제이션을 한 뒤, 그 토큰들의 시퀀스로 나타낸 뒤, 그 토큰들을 제너레이션 하도록 랭귀지 모델들의 형태로 오브젝트 디텍션들을 나타내서 모델을 설계를 하겠다라는 게 이 페이퍼가 하고자 하는 바였고요. 사실 여기까지를 하게 됐다면은 이 페이퍼의 메소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해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금 앞서 간단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주요한 물체들에 대한 그 오브젝트들의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탐지를 하고, 그 바운딩 박스에 탐지된 안에 있는 그 물체들이 어떠한 클래스에 있는 물체인지, 뭐 자전거인지 개인지 차인지 그런 것들을 클래시파이도 하는 그런 태스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PRL 스터디에서도 여러 리뷰들이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들에 대해서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페스트 RCNN이나 욜로 같은 모델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최근에는 efficient 대시나 그 엔드-투-엔드 오브젝트 디텍션의 트랜스포머스, 그러니까 DETR이라고 하는 모델들이 최근에 리뷰가 된 모델들이겠죠. 그래서 특히 이 DETR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이후에 나온 모델이고, 최근에서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의 약간 스탠다드한 그런 형태로 인정을 받고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 내에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꼬집는 이전에 있었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의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꼬집는 부분들은 너무 스페시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존재하는 모델들은 대부분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만을 위해서 너무 굉장히 그 태스크만을 위해 디자인되고 그 태스크만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즈 됐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적인 면에서의 그런 면모라면은 뭐 RCNN 계열에서 나왔었던 뭐 리전 프로포절이나 ROI 풀링 같은 그런 부분들, 또 뭐 DETR 같은 데서 쓰이는 오브젝트 바인딩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키텍처 쪽에서 봤을 때에 너무 스페시픽하다라는 부분들이라고 봤고, 또 로스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봤을 때도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RCNN 계열에서 하는 그런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냐, 아니면 또 DETR 같은 데서 하는 셋 베이스드 매칭의 경우에도 디텍션만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았습니다. 이 페이퍼 내에서는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가 자율주행이든 혹은
의료나 농업 쪽 같은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에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주요한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너무 이런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 스페시픽하게 디자인된 측면들이 그런 쪽으로 다양한 도메인의 응용이나 뭐 그런 응용 쪽에 있어서 마치 그 오캄스 라이저의 그런 룰을 위반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너무 스페시픽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를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특히 NLP 쪽에서는 굉장히 제너럴하게 쓰고 있는 기법으로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요. 랭귀지 모델링의 경우에도 저희 PR12 리뷰에서 굉장히 많은 그 리뷰들이 되었었고요. 뭐 버트나 GPT 계열의 논문이나 엑셀넷 같은 논문이나 아니면은 이 버트의 프리트레이닝 그 랭귀지 모델의 그 응용을 생물학 쪽에 적용을 한 그런 쪽에 대한 리뷰들도 저희 PR리에서 이미 진행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은 랭귀지 모델링에 대한 이해에서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페이퍼는 그 랭귀지 모델링과 같은 방법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의 방법을 랭귀지 모델링을 풀고자 하는 그런 시퀀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서 랭귀지 모델링의 방식으로 디텍션을 표현하고 그것을 학습시키는 과정으로서 디텍션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픽스트 시크 프레임워크에는 크게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페이퍼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그 컴퓨터 비전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커먼한 어그멘테이션의 기법들을 사용을 했다고 해서 페이퍼에서도 그렇게 주요하게 다루고 있진 않아서 아래 세 가지 부분들을 주요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이 디텍션을 어떻게 시퀀스로 컨스트럭션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아키텍처는 어떻게 생겨먹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이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인트로덕션에선 이 네 가지의 부분들이 메이저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프로블럼을 어떻게 시퀀서의 형태로 설계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클래스 레이블의 경우에는 원래 자연스럽게 토큰의 형태로 나타나져 있잖아요. 1번에는 뭐 플레인, 뭐 2번에는 바이크, 3번에는 카,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번호와 그리고 그 번호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전부 다르게 어사인이 되어 있는 형태로 원래 클래스 레이블은 설계가 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클래스 레이블 외에도 바운딩 박스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 페이퍼에서는 이 바운딩 박스들도 하나의 바운딩 박스에서 나타내게 되는 그 제일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의 그 점들을 xmin, ymin 그리고 또 xmax, ymax로 나타내는 형식으로 해서 각각의 코오디네이트들도 코오디네이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하나의 값들을 전부 다그 랭귀지 모델의 보캐블러리 안에 있는 하나의 토큰들로 나타내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로 나타내게 됐을 때는 ymin, xmin, ymax, xmax, 콤마 c 뭐 이런 식으로의 시퀀스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각각의 시퀀스에 있는 이 하나하나가 토크나이즈가 된 형태로 들어오게 될 거고 예를 들어서 600by 600의 이미지와 100 클래스를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상황에서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아웃풋을 어떻게 시퀀스화 할까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0번부터 599번까지는 그 각각의 이 바운딩 박스의 코디네이트들의 숫자들로 나타내게 되고 600번부터 699번까지는 그 클래스의 숫자로 나타내게 되면은 보캐블러리의 사이즈는 600 더하기 100의 총 700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되겠죠. 다른 스페셜 토큰들을 제외로 했을 때는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ymin, xmin, ymax, xmax 그리고 클래스 이런 형태의 순서로 그 바운딩 박스를 나타내는 걸로 시퀀스를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내에서는 이러한 바운딩 박스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러한 시퀀스를 갖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어펜드가 되어 있는 형태로 네, 그러한 시퀀스를 프리딕션 하도록 모델을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미지 내 여러 가지 바운딩 박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운딩 박스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그 디텍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의 태스크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랜덤한 올더링의 스트레치로 네, 그 순서를 그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뒤에서도 어블레이션에서 나오겠지만 뭐 랜덤하지 않게 다른 디스크리트한 방법들로 순서를 설계하는 방법들도 했었는데 랜덤하게 순서들을 설계를 하더라도 그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어블레이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EOS 토큰을 추가로 둬서 디텍션을 전부 다 하게 됐을 때 그 시퀀스가 언제 끝나게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토큰도 추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뭐 그 실제적인 예시를 두게 되자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빨간색 부분이 빨간 바운딩 박스의 코디네이트 부분, 그리고 그거의 클래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뒤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04번 경우에는 1000번부터 만약 클래스가 시작했다고 하면 뭐 5번째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의 번호들이 붙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시퀀스가 우리가 프리딕션을 하고자 하는 시퀀스가 어떻게 컨스트럭션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인코더의 경우에는 레즈넷과 같은 이미지넷 쪽에서 많이 쓰이는 컨볼루션 네트워크 같은 걸 통해서 인코더를 설계를 할 수도 있다고 하고, 혹은 뭐 비전 트랜스포머나 아니면은 비전 트랜스포머의 컴포넷의 콤비네이션이 뭐 DETR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백본 모델들을 아키텍처의 인코더 아키텍처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디코더로서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GPT 쪽에 그런 베이스라인을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으로서는 그 랭귀지 모델에서는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그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에 대해서 흔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프리딕트 하고자 하는 게 j-번째의 토큰이 되게 됐을 때 이전에 아웃풋으로 나왔던 1번부터 j-1번까지의 그 토큰들과 그리고 현재 인풋을 조건으로 받았을 때 모델이 뵙게 되는 yj-번째의 그 프리딕션의 값, 그 로그 라이클리 후드가 최대가 되도록 그런 최대로 되도록 하는 그런 오브젝티브 펑션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앞에 있는 WJ 부분들의 경우에는 각각의 그 토큰들에 대한 프리어사인드된 웨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어사인드된 웨이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 디텍션만을 위한 프라이어 놀리지를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페이퍼에서는 짧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페이퍼에서는 하지만 이 WJ의 경우에는 전부 1로 두는 세팅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어 놀리지를 준다고 했었을 때는 뭐 페이퍼에서 예를 든 걸로서는 토큰의 타입별로마다 이 WJ를 다르게 둔다든지, 그러니까 이 토큰의 타입이 코디네이트를 위한 토큰이면은 좀 더 약하게 주고, 뭐 클래스를 위한 토큰이면은 지금 시퀀스에서는 더 강하게 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얘기겠죠. 또 현재 그 디텍트를 하고자 하는 콜스펜딩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컸을 때 이 WJ를 더 크게 준다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 디텍션만을 위한 너무 과한 스페시피시티가 지금 이전의 모델들에서는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거를 더 주는 걸로써 우리가 프라이얼 널리지를 줄 수 있지만 그런 걸 주지 않고 우린 WJ를 모두 1로 주는 세팅을 줬다라고 페이퍼에서는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를 하게 됐을 때는요, 그 모델이 아웃풋을 맺게 되는 그 라이클리후드에서 토큰을 샘플을 하게 되는데, 이 샘플 스트레치를 가장 그냥 높은 라이클리후드를 뱉은 토큰을 아웃풋으로 내는 아그맥스 샘플링이나 아니면은 그 높게 내준 여러 개들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웨이팅을 통해서 샘플을 하게 되는 뉴클러스 샘플링
같은 그 두 가지의 스트레치를 전부 하게 됐었는데 뉴클러스 샘플링이 더 좋은 결과를 더 보여줬길래 뉴클러스 샘플링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이 뉴클러스 샘플링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 거예요. 이 아래 부분의 경우는 어펜딕스 B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0.0의 경우가 아그맥스를 통한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그맥스를 했을 때보다 뉴클러스 했을 때가 리컬이든 프리시전이든 더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페이퍼에서 설명을 하는 시퀀스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부분으로 가게 될 텐데요. 시퀀스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네 가지 컴포넌트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퀀스 어그멘테이션의 경우는 시퀀스를 컨스트럭션하고 이 시퀀스를 어그멘테이션하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제가 이 페이퍼를 보면서 조금은 이 시퀀스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 시퀀스 어그멘테이션의 부분이 붙게 된 이유가 이렇게 랭귀지 모델의 형태로 시퀀스를 프리딕션 하듯이 모델을 설계를 하게 되면 모델의 이미지 내에서 충분한 오브젝트를 디텍션을 하기도 전에 EOS 토큰을 너무 일찍 내뱉어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인풋에다가 이미의 그 랜덤한 어그멘테이션들을 추가를 해서 노이즈들을 추가를 해서 그 EOS 토큰이 최대한 뒤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을 넣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텍스트 시크라는 프레임워크가 나오게 된 원인이 모델의 그 스페시피시티, 그 태스크를 위한 스페시피시티를 줄이기 위해서 랭귀지 모델의 형식으로 모델을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퀀스를 위한 어그멘테이션을 따로 주게 되면은 이 태스크만을 위한 프라이어 논리지를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는 형태이고 해당 모델에서 해당 페이퍼에서는 우리는 모델의 그런 태스크를 위한 스페시피시티를 줄였지만 프라이어 논리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추가할 수 있는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없었다면은 이만한 성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를 했을 거인 텐데 그거를 추가를 한 게 모델이 그 태스크만을 위한 프라이어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프라이어를 여기서 추가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금의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한테로서는 조금은 이해가 덜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여튼간에 시퀀스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은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한 시퀀스를 전부 다 프리딕트를 하기 전에 EOS 토큰을 먼저 뱉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저자들은 어노테이션의 노이즈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몇몇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그것을 로컬라이징 하거나 레코그나이징 하는 데 대한 언설텐티가 좀 심하게 있었다 것 같다라는 그런 이유를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어그멘테이션 테크닉이라는 것을 뒀는데요.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는 몰랐는데 슬라이드가 꽤나 많은 글들로 좀 오공박처럼 쌓이네요. 죄송한데 조금 좀 나눌 걸 그랬는데 그래서 시퀀스 어그멘테이션 테크닉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만을 위해서 프라이어 논리지를 이 태스크만을 위해서 인코퍼레이팅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닝에 쓰이게 되는 시퀀스에 대해서 그 인풋한 시퀀스를 신세식한 노이즈 토큰들로 더 어그멘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비교를 하게 된 타겟 시퀀스들도 그 조작을 하게 되는데 노이즈 토큰들을 따라하진 않고 노이즈 토큰들은 그 노이즈 토큰이라고를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모델을 배울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학습하려고 만드는 어그멘테이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전하고 다르게 그 이미 존재하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오브젝트들을 뭐 시프팅을 한다던가 스케일링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바운딩 박스를 조금 변형을 시키는 그런 바운딩 박스를 원래 인풋으로 넣어주는 시퀀스에 더 추가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아예 랜덤한 박스들과 랜덤한 클래스를 어사인을 해서 완전히 생성을 해서 추가를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예 신세틱한 노이즈들을 시퀀스에다 더 추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들은 그 노이즈하고 조금 중복되는 그런 프리딕션들을 추가를 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이미지의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두 버전 다 그 시퀀스 어그멘테이션 테크닉들을 적용을 하게 된 건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완전히 랜덤한 바운딩 박스들을 추가를 한 것으로 보고, 사실 논문에서는 이게 랜덤한 박스를 추가한 거고, 이게 그 이런 시프팅이나 스케일링을 한 그 조작된 바운딩 박스를 추가한 거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 그림의 그 논문의 피겨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원래 있었던 그라운드 트루스를 조금 시프팅하거나 스케일링을 한 그런 추가된 노이즈한 바운딩 박스를 추가를 한 부분, 뭐 왼쪽의 경우에는 아예 랜덤한 바운딩 박스들을 추가를 한 부분처럼 보였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였을 때 네, 이러한 바운딩 박스를 더 추가를 했다. 그리고 이런 바운딩 박스를 더 추가를 해서 프리딕션을 하도록 모델한테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디텍션 태스크의 코드를 인퍼런스를 해보거나 아니면 관련된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이 모델 이미지 내에 그 디텍트 하고자 한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조금 눈에 띄는 오브젝트가 한 3개 정도만 있다고 해서 바운딩 박스를 3개만 도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운딩 박스는 훨씬 더 많이 도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모델이 갖고 있는 컨피던스를 기준으로 뭐 스레시홀딩 한다거나 뭐 다른 여러 스트레지를 통해서 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바운딩 박스들을 아웃풋으로 내뱉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모델이 여러 박스들을 도출하는 것이 이전까지의 웍들이 했던 부분인데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모델에 있어서 그러한 프라이얼 논리지를 조금은 넣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그 테크닉을 비주얼라이즈 한 부분인데요. 아랫부분이 그 인풋된 시퀀스고 위에 부분이 타겟 시퀀스고 처음에는 뭐 스타트 토큰으로서 Y1을 프리딕트하고 그 다음에서는 이 스타트와 Y1을 기반으로 Y2를 프리딕트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세 개를 기반으로 Y3를 프리딕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이 오토리그시브 랭귀지 모델이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은 그 시퀀스 어그멘테이션을 통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게 됐을 때는 이런 랜덤한 노이즈들을 그 뒤에다 덧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코디네이트 부분들을 NA로 그러니까 노이즈 클래스로 아예 구분을 하도록 하고 클래스도 아예 노이즈 클래스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모델을 구분하도록 프리딕션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 네, 시퀀스 어그멘테이션을 통한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을 경우 모델이 EOS 토큰을 너무 빨리 내게 하는 그런 문제로부터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페이퍼에서 진행한 익스페리먼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하고자 한 데이터셋은 포코 2017 디텍션 데이터셋,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포코 디텍션 데이터셋이고요. 베이스라인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DATR에서도 썼던 그런 백본 모델들을 많이 팔로우를 했다고 하고요. 뭐 레즈넷 모델들을 많이 팔로우를 했었고 그런 레즈넷 백본에다가 그 6레어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그 6레어의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붙였던 그런 DTR의 백본 아키텍처를 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 이 메인 트랜스포머의 그 디멘션의 경우에는 256이고 8개의 어텐션 헤드를 갖고 있었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1024의 디멘션을 갖고 있다라고 페이퍼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0F를 트레인을 했고 배치 사이즈는 128로 두는 게 일반적인 세팅으로 두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담 W 옵티마이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러닝 레이트와 웨이트 K는 뭐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페이퍼에서 주로 비교로서 보여준 디텍션 데이터셋이 코어에 대한 것만 나와 있었거든요. 사실 뭐 디텍션에 있어서 여러 많은 데이터셋이 있었을 텐데 디텍션에 대해서 주로 그 결과를 리포트하는 페이퍼임에도 불구하고 코코에서의 아웃풋만 리포트를 했던 게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코코 외에도 다양한 디텍션의 벤치마크들을 같이 리포트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여튼간에 패스트 RGN이나 패스트 RGN 플러스나 혹은 DATR 같은 토타에 가까운 그런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에버리지 프리시전들의 결과들이 훨씬 더 좋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페이퍼에서는 네,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성능이 괜찮게 나온 것을 보고 저도 이전의 디텍션 모델들과는 굉장히 전혀 다른 그러한 논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디텍션 아웃풋을 시퀀스의 형태로 나타내서 랭귀지 모델링처럼 넥스토크 프리딕션의 형태로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두게 된다면은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사이에서는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는 서로 같은 보캐블러리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각각의 다음 시퀀스들을 프리딕션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별점을 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주게 되었다. 바운딩 박스만을 위한 그런 아키텍처나 오브젝티브 펑션이 없더라도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이 꽤나 고무적이긴 했다라는 생각을 갖기는 했었습니다. 또 시퀀스 컨스트럭션에 대한 오블레이션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왼쪽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델의 이 코디네이트를 나타내게 되는 이 토큰의 사이즈를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50의 경우에는 여기를 0부터 50까지밖에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50분의 1로 쪼갠 사이즈밖에 못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뒀을 때 당연히 더 큰 사이즈를 두게 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보다 굳이 큰 사이즈로 갈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시퀀스 컨스트럭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바운딩 박스를 네, 그 바운딩 박스의 시퀀스의 그 순서를 랜덤하게 하는지 아니면 아리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탑 레프트 코너로부터의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순서를 다르게 하는 거랑 랜덤으로 하는 거를 비교했을 때 랜덤이 오히려 더 좋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어블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어블레이션인데 컬러 디스톨션의 어그멘테이션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의 경우에는 시퀀스 어그멘테이션을 안 하게 됐을 때 다양한 어블레이션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퀀스 어그멘테이션을 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프리시전과 리콜드를 갖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을 비주얼라이즈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 각각의 로우들이 각각의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는 과정에 대한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에 네, 이게 첫 번째 오브젝트라고 보시면은 첫 번째 오브젝트를 디텍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코디네이트, 그 다음 코디네이트, 그 다음 코디네이트, 그 다음 코디네이트, 그리고 클래스를 프리딕션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텐션이 얼마나 점점 더 구체적으로 잡혀지게 되는지에 대한 네, 그런 비주얼라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클래스를 잡는 각 디텍트하고자 하는 물체의 토큰의 마지막 부분까지 갔을 때 어텐션이 그 위치에 점점 더 정확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랭귀지 모델처럼 정말 시퀀셜하게 물체를 디텍트해 가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네, 페이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했던 페이퍼의 내용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당 페이퍼에서는 비전 태스크를 푸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의 그런 비전 태스크들에 너무 과한 스페시피시들이 있었던 것이 여러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에 있어서의 그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랭귀지 모델로서 시퀀셜하게 아웃풋을 나타내서 랭귀지 모델로서 모델을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나와서 나온 그런 논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텍션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만 풀어본 것이 조금은 아쉬웠고 또 그 디텍션에서도 코코 벤치마크에 대해서만 주로 리포트를 한 것이 또 아쉬웠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페이퍼에서는 앞으로 멀티태스크와 그리고 또 멀티 도메인, 멀티 모달리티 뭐 그런 쪽과 그리고 또 얼레이블된 데이터들에서도 핸들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점점 더 이 워크를 더 확장시켜 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모델 그 페이퍼의 피겨 1에 나왔던 이 피겨에서 좀 약간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페이퍼에서도 이 부분에 detect object라고 하는 커맨드를 넣었을 때 이런 시퀀스가 나와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넣었는데 약간 이 구글 브레인에서 했던 그런 멀티태스크를 위한 연구에서는 아마 동시에 연구가 진행이 되기로는 뭐 이런 디텍트 옵젝트를 하라라는 명령어 외에도 옵젝트를 세그멘트 해라라는 명령어라든가 아니면 옵젝트의 키포인트를 뽑아내라라는 명령어라든가 아니면 옵젝트의 캡셔닝을 해라 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주는 멀티태스크로서의 러닝도 함께 연구가 되고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디텍션을 먼저 리포트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저만의 뇌피셜도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여튼 저튼 쨌든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